어떠하냐? 역사랑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었느냐? 오프닝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역사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인강을 찍으면서 항상 오프닝을 막 준비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오프닝을 준비해봤는데 대략 병맛이네요. 앞으로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은요, 정조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와, 정조가 이렇게 로맨티스트였구나. 정조 완전 사랑꾼 인정. 그랬던 이야기, 바로 정조와 성덕임, 바로 의빈성 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구구절절하고 마지막에 너무 새드 엔딩이에요, 여러분. 진짜 웬만한 드라마도 이거보다 슬프진 않을 거야. 자,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진짜 조선 후기에 마지막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정조의 개혁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정조가 좀 빨리 죽지 않았다면 조선시대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역대 왕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조고, 또 진짜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거든요. 정조와 정약용이 진짜 둘이 크로스 해가지고 정말 조선의 개혁을 일으켰으면 어땠을까, 항상 아쉬운 부분인데, 이 정조는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사랑꾼이었다라는 거, 정조의 러브스토리가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정조의 러브스토리는요, 이 이산 드라마에서도 그려졌습니다. 이 정조의 삶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 개혁이 되게 멋있었고, 정말 막 진짜 이런 사도세자를 잊지 않고 이렇게 묘를 이렇게 화성으로, 수원 화성으로 이제 이장한 뒤 그 화성도 쌓았고 엄청난 그런 개혁 정치들,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그려져 있죠. 대표적인 영화 또 영린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산에서는 의빈성 씨, 정조가 평생을 사랑했던 의빈성 씨가 한지민으로 나오고요. 영린에서는 한지민이 정조의 평생의 왼수 정순왕으로 나옵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어머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영조가 이제 다시 이제 새 장가를 갔을 때 할머니죠. 어머니가 할머니가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어린 할머니. 어쨌든 여기에 정순왕후가 한지맨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얼굴에 여기서는 악역, 여기서는 착한 역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정조는 이렇게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죠. 정조의 그럼 사랑 얘기도 오늘 옛날부터 준비하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다루게 됐습니다. 자, 정조는 조선 22대 임금으로서 이제 이 정조의 정말 총애했던 후궁이 의빈성 씨입니다. 근데 이 의빈성 씨의 이름은 성덕임인데요. 우리가 흔히 성공한 덕후를 성덕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 없지만 어쨌든 성덕임, 이름이 덕임입니다. 덕임. 그런데 후궁은 보통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잘 안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후궁 중에서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두 명이죠. 장희빈과 성덕임입니다. 장희빈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최초로 미모가 출중했다라고까지 역사에도 기록이 될 정도로 예뻤던 여자가 장희빈이고, 성덕임도 정조가 너무 많이 사랑을 했고, 그리고 총명하고 성덕임도 꽤 예뻤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도는 성덕임의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뭐야 그냥 한지민이잖아, 어쨌든 예뻤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고요. 어쨌든 그냥 한지민을 그린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성덕임의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임과 정조가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난 건가? 자, 성덕임은요, 어떻게 보면 조선판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덕임은 노비는 아니었지만 그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혜경궁 홍신의 그 친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양녀를 받아들인 다음에 약간 잔심부름 하던 그런 여자였어요. 이 성덕임의 아버지가 그 혜경궁 홍신의 집안의 청직이었습니다. 그 각종 일을 도맡아 했던 청직이. 그런데 원래 성덕임의 아버지도 양반이었는데 이제 몰락 양반인 거죠.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재령의 군수 자리를 받긴 했는데,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군수 자리에 올라갔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은 거예요. 약 7,000냥을 횡령하는 바람에 집안이 쫄딱 몰락하게 됩니다. 성덕임의 아버지가 뇌물을 받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몰락하고 나서는 집안이 이제 폭삭 몰락해서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성덕임을 안타깝게 여긴 혜경궁 홍씨가 거의 양녀로 받아들이고 친정에서 이렇게 계속 보살펴 준 거죠. 그랬는데 혜경궁 홍씨 이제 집안에 있었는데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조가 어린 시절에 사도세자가 정말 뒤주에 갇혀 죽는 너무 잔인한 이모화변이 일어나죠. 정조도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바로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정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혜경궁 홍씨의 친정에는 바로 성덕임이 있었던 곳이죠. 그때 바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조랑 성덕임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면서 디리리리 빠바바바바 눈이 맞아 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성덕임은 정조를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정조만 엄청나게 짝사랑, 막 정조가 되게 쫓아다니고 성덕임 막 피곤해 왜 이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성덕임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정조랑 이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조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거리를 뒀고 정조는 계속 성덕임을 좋아했고 구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맞았다는 거. 자, 그리고 덕임이가 성덕임이 이제 18세 때, 10대일 때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덕임이 청소년 시기 때 18일 때 이제 승은을 내리겠다고. 내가 너에게 승은을 내리겠다. 나의 비가 되어주겠느냐고 프로포즈 딱 했는데 거절, 응, 안 돼. 이렇게 의빈성씨가 되기 전에 이제 어쨌든 성덕임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 이미 세손빈이 정조의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가 없고 한창이고 어린데 내가 어찌 후궁이 되겠느냐. 이미 안 거지. 정조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럼 분명히 후사가 자기한테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세손빈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니까 세손빈이라는 건 이제 첫째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첫째 그 왕후에게서 이제 후사가 나온 뒤 그 다음에 자기한테 나와야지만 뭔가 이렇게 순서가 그것도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손빈에게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후궁이 되면 좀 미안하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정조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삐뚤어집니다. 정조가 이제 삐뚤어지면서 비행의 길에 접어들어야 돼. 잠시 10대의 그 약간 10대에. 그래가지고 그때 자신의 매부들인 광은이와 홍은이와 함께 같이 막 비행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랬대. 아, 삐뚤어질 거야 막 이러고 시련의 상처를 그렇게 버티다가 이 다음 해가 정말 대단합니다. 약 15년을 성덕임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아이가 안 생겨. 후궁도 자꾸 들였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 첫째 부인한테도 효의왕후하고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정말 왕실에서는 걱정을 했어요. 아, 정조가 혹시 정조가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인가? 그래서 계속 막 후궁을 들였는데도 안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라리 혜경궁 홍씨가 성덕임에게 그냥 너가 후궁으로 들어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좋아하는 성덕임하고 맺어주려고 혜경궁 홍씨도 정조의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오작교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덕임은 많이 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정조가 한 번 더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 후궁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효의왕후에 대한 예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28이라고 이제 그때 당시 28이었거든요. 와, 그러면은 15년 전이면은 10대 때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 18이 아니네요. 거의 13살이네요. 너무 어릴 때 오라고 그랬구나. 어쨌든 28에 한 번 더 고백을 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그때 당시는 이제 후궁이 거의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에 후궁이 들어오는데 28세면은 좀 늙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무슨 후궁이냐 하면서 또 거절을 합니다. 이번엔 정조도 화가 났어요. 네가 또 거절을 해? 그래,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정조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정조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네가 거절을 한다면 너를 갈구지 않을게. 이러면서 이렇게 승은을 거절하는 건 아래 것이 상전을 제대로 못 모셔서 그런 거다.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 성덕임을 모셨던 그런 그 하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갈구고 괴롭히고 벌을 주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성덕임이 이제 더 이상은 거절을 못하는 거죠. 와, 정조 얍삽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승은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후궁이 됩니다. 그때가요, 연도가 이제 그때가 이제 1980년이 1700, 웬 1900이 나와. 1780년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 이재난고에 쓰여 있어요. 이런 성덕임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건 이재난고라는 그 책에 되게 성덕임의 그런 삶이라던가 정조와의 러브스토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80년에 드디어 성덕임 바로 후궁 들으자마자 바로 아기 들어섬. 정조 진짜 좋아했나봐요. 그쵸? 그전에는 아이 안 생기고, 막 합방 안 하다가, 합궁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성덕임 오자마자 바로 아이 생기는 건 분출. 예, 그래가지고 결국 임신을 했는데, 이 기록을 보면은요, 임신했던 기록은 있는데, 배가 불렀던 기록은 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유산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또 임신을 합니다. 2년 뒤에.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임신을 해요. 1782년에 또 임신을 해서 이제 첫째 아들 문효세자를 낳습니다. 정조가 그동안 아이가 없는데 완전 경사인 거죠. 정말 왕실의 웃음이었고 복덩이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첫째 그 부인이었던 효의왕후도 정말 의빈성 씨를 예뻐하고 둘이 잘 지냈다고 해요. 의빈성 씨가 그렇게 착하고 총명하고 윗사람에게 되게 참 공경을 잘했다고 합니다. 약간 장희빈 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여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문효세자를 낳고 그리고 또 2년 뒤에 옹주, 여자아이를 또 낳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애기 계속 낳아요.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낳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젖을 주고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임신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몸을 이제 추스리고 1년 정도 몸 추스리고 또 임신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분만하고 10개월 뒤에 낳은 거야. 그럼 이건 뭐 거의 연달아 수준이거든요. 뭐 거의 연년생 비슷한 수준. 그리고 정조가 이제 이 성덕임을 의빈성 씨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임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옹주를 낳았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고 100점이죠. 그래서 완전 궁궐에서는 막 웃음이 끊이지 않고 대박이다 막 이랬었는데 이런 러브 스토리가 계속 가지 않습니다. 이제 옹주를 낳고요. 또 2년 뒤에 1784년에 옹주 낳고 1786년 또 임신했어. 정조가 진짜 가만두지 않는군요. 이번에 또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에 안타깝게도 갑자기 옹주가 태어나고서 3월에 태어났는데 이제 2개월 정도 지나서 5월 정도에 잠시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심장마비 같은 걸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음력 5월 12일에 경풍, 갑자기 몸이 확 놀래서 경기를 일으켜서 정신을 잃고 그래서 몸이 싸늘해진다라는 그런 병증인데 아이가 도대체 뭘 잘못 봤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놀래가지고 아이가 죽었을까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좀 약간 음모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의빈성 씨를 정순왕후 측에서 되게 미워했고 정조도 평생을 독살의 위험 속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독살이 아닐까 아니면 죽음을 만들게 하는 정조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이제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의빈성 씨의 아이들을 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옹주가 죽고 나서요. 또 2년 뒤에 또 같은 5월에요. 문효세자가 첫째 아들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죽게 됩니다. 홍역 증세가 있어서 의학청을 설치해서 이게 조금 음모론이 약간 조금 의심이 가는 게 5월 6일부터 좀 호전이 됐었대요. 약을 먹고 분명히 호전이 됐었는데 갑자기 4일 지나서 급 악화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홍역을 이제 낳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탕약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궁궐에서는 이런 탕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독살의 그런 위험이 항상 있었거든요. 정조 자신도 불안해했는데 자식들을 이제 건드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효세자의 약간 독살의 의혹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문효세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빈성 씨는 임신 중이었어요. 거의 만삭에 다다르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거의 만삭의 몸으로 자식이 죽음을 연달아 2번 겪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알아 눕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되는데 그때 정조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정조는 약간 이미 의심을 한 거지. 자기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 의심을 하고 혹시 성덕임도 이 의빈성 씨도 건들지 않을까 싶어서 의빈성 씨의 탕약 하나하나 타는 거, 몸을 씻는 거 그걸 다 정조가 지켜봤대요. 불안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탕약은 뭐를 다리고 뭐를 넣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검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극히 정조가 간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결국 의빈성 씨는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조가 그렇게 평생을 사랑했던 15년을 기다렸고 결혼 생활은 토탈 6년. 6년 동안 아이가 넷. 임신은 계속하고 그 정조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결국 이제 6년까지 치면 약 20여 년을 사랑한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또 자기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니 정조가 얼마나 막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정조가 진짜 오열을 하고 한국 역사상 진짜 왕이 자기 왕비의 비문을 직접 쓴 일은 없었습니다. 최초로 정조가 너무 왕비도 아니죠. 후궁이잖아요. 근데 후궁의 그런 묘비명을 직접 쓰고 그 글을 씁니다. 이걸 어제 비문이라고 그래요. 비문을 직접 쓰는데요. 그 비문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데 제가 얼마나 의빈성 씨의 묘비에 가면 이 묘비의 글씨도 정조가 썼다고 해요. 제가 그 정조가 쓴 어제 비문이 너무 기니까 하이라이트만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마 마음이 아픈 게 막 느껴져요. 너의 근본이 굳세어서 갖추고 이루어 빈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어서 삶을 마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참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냈건만 내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너는 무뇨세자의 어머니다. 내가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무뇨세자이며 내 후계자다. 세자는 이미 2살 때부터 그를 깨우쳤다. 너의 근본이 단단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무뇨세자가 죽은 후 셋째가 되어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올 줄 알았건만 하늘과 땅은 오히려 사이를 더 떨어뜨려 놓았다. 이로써 마음 한가운데가 참 슬프고 애같으며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뒤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너는 진짜 이승을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너는 어질고 아는 바가 많고 총명하고 슬기롭고 밝고 이치를 훤히 알고 옳고 예절을 아는 사람이었다. 또 권세를 능히 삼가하고 도리를 지킬 줄 알고 나눌 줄 알았다. 나는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무뇨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돌려보냈다. 그런데 너의 목숨은 어찌 이리 가느다랗단 말이냐. 무뇨세자 이제 나는 무릇 중요한 일을 접고 너의 장례를 치러서 살필 것이다. 무뇨세자의 옆에서 편히 쉬어라. 아들의 무덤에서 멀지 않게끔 아들과 어머니가 좌우에 있도록 할 것이다. 무덤도 무뇨세자의 무덤 옆에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무뇨세자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구구절절 얼마나 정조가 그 의빈성 씨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산에 보면 이제 의빈성 씨가 마지막 투병할 때 한지민 씨가 연기한 부분인데, 근데 정말 제가 막 감정이입을 해봐도 자기 아이가 연달아 2명이나 이렇게 요절하게 되고 임신을 한 상태였지만, 물론 이 아이를 잘 낳으면 되겠지만 얼마나 아들을 무뇨세자를 사랑했겠어요. 그 무뇨세자는 3살 때 왕세자로 책봉이 됐습니다. 정말 빠른 책봉이죠. 물론 사도세자도 빨리 책봉되긴 했지만 정조가 11살이 책봉한 거에 비하면 무뇨세자는 3살이면 진짜 빠른 거였거든요. 그럴 무뇨세자가 그렇게 홍역으로 가다니 그 마음 아픔 때문에 진짜 병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아이들이 빨리 죽지 않았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러고 정조는 이제 평생을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의빈성 씨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빈성 씨는 평상시에 진짜 약간 총명했던 게 글씨도 참 예뻤다라고 해요. 그 남아있는 국문소설 곽장양문록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한글책인데 그것을 이제 필사를 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당시 해금궁 홍씨의 2딸인 청년공주 청성공주랑 함께 이게 필사한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의빈성 씨 글씨라고 쓰여있고, 정조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정조가 의빈의 북구씨가 범상을 넘어섰다고 엄청난 깨알 자랑을 또 역사적으로 남겨놓기도 했고, 여러모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어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식이 그렇게 먼저 가고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정조를 남겨놓고 죽었다라는 게, 저는 정조가 이렇게 너무 사랑했던 의빈성 씨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바람에, 너무 쉽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흐트러지지 않았나. 왜냐면 정조가 엄청난 조선시대 애연가였거든요. 담배를 엄청 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한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 정조도 빨리 죽었는데, 만약에 의빈성 씨가 오래 살았다라면 정조도 행복하게 오래 살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정조의 러브스토리 의빈성 씨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감동적이었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감동적인 역사 스캔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